553쪽. 지난번에 우리가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실제로 있다. 이 저 세상이라는 관념을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세계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계 같지만은 아니고 그 세계는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공간 안에서 왜냐하면 다른 공간일 뿐이지 저 세계가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저 세계가 분명히 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은 세계를 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 세상도 시간으로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분명히 저 세상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세상은 오기 때문에 저 세상은 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실제로 있다. 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념.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듯한 우리가 이원적 사고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원적 사고에서. 이원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은 진속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리하고 진리 아닌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원적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있으면은 저 세상이 있어도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내지는 아예 이 세상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멸. 이것으로서 이 세상의 장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아시타 테사칸발리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은 553쪽 9번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앞으로 읽을 장면들이 많은 부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글자 그대로의 정보만 말고 다른 정보도 제공해 드릴 건데 참 맨날 고대의 생각이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인간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었구나라는 장면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링이 정말 새끼냐. 9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만일 저 세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몸이 무너지면 그는 안전할 것이다. 저 세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지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번역은 뭔가 번역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상관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이럴 때는 좀 여기나 안 해지는 다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저 세상이 없다면은 내가 몸이 무너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어차피 없는데 있다면은 내가 무슨 어떤 나하고 뭐 연관관계가 있겠지만은 없다면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만일 저 세상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wak경으로는 당연히 지옥에 태어나겠죠. 지금 우리가 경기가 나빠진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경기 나빠지는 거 마트, 시장 가면 체감하는데 일반적으로 체감해요, 안 해요? 잘 못하죠. 막 지금 인플레가 어떻고 막 계속 경제 뉴스 나오는데 나의 체감하고는 다르거든. 그리고 왜 다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경제가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은 느낍니다. 폭락. 와장창 무너지는 거는. 근데 쇠락은요. 오명지 늙는 거 느끼나 못 느끼나. 생일날 내야 느끼잖아. 현실 머리 달려있네. 늙는 거 느껴 못 느껴. 센치해질 때는 느끼지. 미용 가서 뭐 머리 하는데 뭐 늙는 걸 느껴. 또 새로워지고 싶지. 그렇지만 우리가 쇠락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쇠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쇠락이라는 게. 나중에 가보면요. 참 힘든 거야. 쇠락이란 결국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느끼면서 많이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과거하고 이렇게 쭉 길게 평가했을 때 지금 굉장히 뭐가 안 좋구나. 그래서 쇠락은 다시 쇠락에서 예? 흥으로
끌어올리기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늙음이 불가역적처럼 쉽지 않아요. 폭락은요, 올립니다. 폭락은 이유가 있거든요. 단편적 이유가 있거든요. 폭락은 탁 반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폭락하는 게 세락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폭락하는 게 정말 폭락해라 폭락해라 하시면 안 됩니다. 폭락도 조건이 있고 세락도 조건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와장창 끝나면은 다시 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그게 적응해 가면서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개, 악처, 파멸처,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제 저들 사문바라문들의 말이 옳건 그러든 간에 이게 첫째 경우고 저 세상이 없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나쁜 행실을 가졌고 그게 허무주의. 예? 그냥 막 이거 뭐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뭐 문제냐? 어, 과보도 없다, 뭐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릇된 견해를 가졌고 허무주의를 말한다라고 지자들은 비난을 받는다. 지자들의 비난을 받는다. 그렇겠죠, 그죠?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단멸한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은 간단하지만은 이것도 여론조사하면 안 그렇다고. 어, 여론조사하면 심심사가 나와. 심심사가 30%, 30%, 40%. 어. 그러니까 나와. 그 왜 나오냐니까 사람들 견해가 다 다르다고. 그 안에서 쪼개놓고 보면 또 스펙트럼이 다양해. 30%도 다양하고 40%도 다양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없겠지만은 생각이 다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들의 비난을 받겠지. 야, 지금 어떻게 저렇게 현실을 왜냐하면 낙관도 비관도 아니라지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허무주의를 말한다라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저 세상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악의 패를 가진 것이 된다.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자들의 비난을 받고 허무주의라고 비관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확실한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실천하여 유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한 면만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서 저 세상은 있대요 없대요?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게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달리한 세상도 있고 시간적으로 아직 오는 세상도 있다. 여기서 공간적으로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시간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세상도 나의 기준에서 그렇겠죠? 음. 거기에 내가 없다고 해서 저 세상이 없는 것이냐면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굉장히 뭐냐면 합리적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니 너는 그냥 그렇게 그냥 저기 천국 세계가 있다니까 그걸 왜 못 믿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천국이라고 단정 지어주면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있는 세상이다. 당연히 있는 세상에 거기에 내가 없을 것이.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공간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이 공간적으로 지금 현재 변제에 있으나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없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향력이 있다. 아니,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이걸 결국 나중에 상속이라고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느냐? 내가 거기에 뭐냐면은 없다고 해서 상관이 없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있다면은 상속이 내가 상속되는 거야? 다른 것이 상속되는 거야?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내가 파악한 것 말고 그 다른 것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
다른 것이 상속되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상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한테 내가 탐진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윤회의 세계에서는 탐진치가 상속됩니다. 나중에 또 여기에서 또 주체 이야기가 또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윤회의 주체는 뭐냐 그럼 탐진치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지만은 내가 주체가 있어서 느끼는 거요 느껴서 나가 있는 거요. 주체가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서 느꼈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조금 나중에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주체가 있어서 느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통칭 보면은요, 주체가 있어서 느꼈다는 것은 그것은 업의 쌓임에 의해서, 업의 지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니고 통상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느낌의 나, 즉 욕망의 나, 생각의 나, 상상의 나는 다 다릅니다. 욕망의 나, 생각의 나, 상상의 나는 다 다릅니다. 왜? 내가 욕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욕망을 내가 조절해 못해. 생각을 조절해 못해. 상상을 조절해 못해. 못해요. 그냥 상상에 종속될 뿐이고 생각에 종속될 뿐이고 욕망에 종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은 욕망과 생각과 상상의 혼합이라. 혼합. 거기에 내가 있을 뿐이야. 내가 주체 같으면 그걸 조절하겠지. 응? 조절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나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뭐 좀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자, 10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다. 일반적인 종교 현상을 다 긍정해 버리는 거예요. 보시, 그죠? 사람들은 보시로 움직인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물, 종교적 헌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종교적 헌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 우리 절에도 1년에 한 번 와서 등 다는 사람 있잖아. 그죠? 동지난만 되면 밥 주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있죠. 그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공물도 있고요. 공물도 그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제사도 있죠. 제사, 종교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종교의식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왜 우리가 종교인들도 의식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이 옳냐 그러냐 이 의식은 꼭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보신물 중에서 마찬가지로 보신물 중에서 이거에 대한 저거에 대한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막 시루떡 그 파시루떡 올리다가 제사상에 왜 파시루떡 올리다가 난리 났잖아. 불교는 그런 관념 없습니다. 어. 그럼 뭐 여러분 우리야 부처님 저는 불단하고 영단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 바시루떡 올려도 되고 이거는 하얀 콩고물만 올리는 것 같으면은 여기 바시루떡 올리면 귀신 와요 못 와요? 바시루떡 가지고 못 오는 귀신이 부처님 앉아 계신데 와요 못 와요? 이게 막 전체가 다 비합리적이야 생각이. 그런데도 따지죠. 동물이 이렇다 저렇다 따진단 말이야. 보신도 따지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연유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뭐 그래 따지는 사람들의 마음도 뭐 인정이 돼. 종교의식도 인정이 되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해석이 다 달라요. 주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싹 다 선행이지. 남 눈물 흘리는지도 모르고. 어? 지 조금만 손해보면 싹 다 악행이지. 어? 그 손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어?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다 악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엎드려에 대한 결실도 다 달라요. 엎드려에 대한 결실. 아니 내가 선행,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자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좋은 일이 싹 다 쾌락적 도구 같으면 결실은요. 나는 타락밖에 안 합니다. 쾌락을 했 일삼았는데 내가 가질 결실이 타락밖에 돼 있냐고. 그 타락이 그 사람의 선행의 결과입니다. 그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도 있고 과보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실과 과보가 참 요상하게 나타날 경우도 있겠죠.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도 그냥 다 있다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악행, 이 세상 저 세상 때문에 보시도 있고 공물도 있고 제사도 있겠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윤리관계도 있고요. 화생하는 그래서 그 문화의 문명에 따라서 변화하는 중생들도 있겠죠. 음. 연신 뭐 오늘 오랜만에 머리하고 나타나는데 그 머리로 조선시대 가봐라. 나라가 난리가 난다. 음. 여기 오니까 아까 뭐 혜인아가 이뻐요 하는데 조선시대 가봐라 이뻐요 소리나 듣는가. 몽둥이 들고 차 따라오게 돼. 그죠? 왜 그러냐니까 화생했지. 우리는 화생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하고 안이빚으시니까 뭐가 달라졌겠냐고.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근데 그 감각기관이 접촉하는 똑같잖아. 근데 그 감각기관 이제 이야기, 지금도 이야기할 찬스는 아니지만은,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그 감각기관이 느끼는 관념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물을 사물대로 느껴요. 관념을 느껴요. 관념을 느껴요. 묘하잖아요. 응? 관념을 느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불교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중에 진지하게 논의가 되잖아요. 뭐 서양 철학에 가면은 영국 경험론에서 이 논의가 됩니다. 영국 경험론에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막 보너스. 그래서 이 관념을 느낀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사람까지 이야기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유식한 걸 티가 내니까 사람 이야기 해줘도 나중에 헷갈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걸 힘들어하거든 이야기하기를. 영국 경험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험론에서 영국자 붙여주는 거는 까먹지 말라고. 경험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러면 밖에 가서 유식 하잖아. 개모임 가가지고 경험론 이야기해봐. 대륙 합리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개모임의 성격이 달라질 거다. 하기야 그 개모임에서 안 깨주겠다. 쟤는 인생 철에 다니도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고. 음. 개모임에 좀 성격을 좀 달래봐. 난 앉아가지고 그냥 누구 욕이나 하지 말고. 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바라문들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된다. 즉 몸으로 짓는 악행과 말로 짓는 악행과 마음으로 짓는 악행의 세 가지 해로운 법을 피하고 몸으로 짓는 선행과 말로 짓는 선행과 마음으로 짓는 선행의 세 가지 유익한 법들을 받아 지녀. 저도 이렇게 시작했죠. 보시, 공물, 종교의식에 속해 있었고 거기에서 선악을 따져봤어요. 그 선악이라는 거 뭐냐? 절에서 장려하는 일은 다 선이고 아닌 건 다 악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불교 학생 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불교 학생회가 있는데 그거 이제 연합하는 조직이 있었거든. 애들 모으면은 연합회 소속 학생들 다 모으면 한 2천 명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범어사에서 신입생 안내회를 하는데 전체 다 모아서 한 인원이 한 500에서 700 사이가 오는 거야. 다 2천 명 다 안 오고. 그때는 뭐 놀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뭐냐면 범어사 옆에 다 산이잖아요. 그런 데 가도 애들이 막 잘 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점심 공양을 해야 되는데 옛날 뭐 학생들 뭐 500명, 700만 원 차려서 밥 해주나 돈도 한 푼도 안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준비해 가는데 노동력은 이제 그쪽에 제공하는 거예요. 저래 이제 행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이제 국수요. 국수를 삶아가지고 절에 국수는 그 다시물이 없이 우리 절은 멸치 다 체하게 뽑아가지고 잘해주잖아. 우리야 뭐 멸치와 원수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큰 절들이야 다 그거 따지죠. 따지니까 육수가 그거 뭐야 국간장이야 그냥 멜간하다고. 그래도 그 향의 맛을 내. 그 국간장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내는데 그래 하는데 우리 이제 이 학생 부회장이 그 좀 더 맛있으라고 저금한테 물어보니까 야야 그냥 가가지고 부추 좀 볶아가지고 고명으로 얹으면은 좋다 해가지고 부추를 잔뜩 사온 거야. 그걸 다지고 올라왔네. 아침에 올라갈 때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차로 있잖아 올리다 줬는데 저녁에 다 일 끝났잖아. 절에 부추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오신채라고. 그래 행사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스님들이 이거 절에서 안 쓰니까 도로 가져 내려가라 하는데 부추가 이게 단수가 많잖아. 범은사가 산 꼭대기입니다. 산 중턱이죠. 꼭대기는 아니고. 거기서 버스 다 끊어져 가지고 들고 내려오는데 누가 부추 샀냐고 어? 한 명이 그러는데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야 잠깐만 그러지 마라 잘한다고 했는데 민망하니 그래도 그때는 부추 아 저래서 오신채 오신채를 먹으면 수행에 장애가 된다더라. 그래 이제 그때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쭉 다니다가 대학 왔잖아요. 아니 무슨 오신채 파 마늘 부추하고서 원수 짓나? 왜 그걸 안 먹는다고 난리야? 내가 그것에 영향받을 정도로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알았거든. 예? 오신채에 무슨 영향받을 정도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오신채를 그렇게 못 먹게 하고 탓을 하느냐는 거야. 오히려 재료가 싸면은 그 하루는 여름에 한여름에 어린이 법회 이제 일을 마치 여름 어린이 학교 마치고 비구니 스님이 모밀 사준다고 모밀 먹으러 가자고 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 모밀 집 주인 옛날에는 부산의 중앙동에 모밀 잘하는 데가 있어. 거기 가더니 저 파는 빼고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젓가락을 다그 파는 내가 다 먹으면서 파하고 원수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파를 스님네들은 파를 안 먹습니다. 그거는 예? 옛날 관념입니다. 파 먹는다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그다음부터 그 비군의 이야기도 안 했지. 그날 학생 때니까 대학 3학년 때쯤 일인 것 같아.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너무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구속이 많잖아요. 뭐 종교 세상이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선행 악행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선행이 선행이 아니고 악행이 악행이 아니더라는 거지. 결실 가보는데 참 결실 가보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인생 살아든 거지. 살아는 거지. 자, 그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만 그 파 안 먹은 비구니 스님은 잘 살 겁니다. 왜? 안 먹는다는 관념이 그렇게 스스로한테는 해로운 관념이 아닙니다. 어, 그렇게 따지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자기가 좀 더 뭐냐면은 상식적 보편적 인식의 확대로는 장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선악의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긴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게 더 방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는 그에게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그 경계에서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계속 정법을 받아들이고 정법에 대해서 찾아감에 있어서 물론 갈무리를 했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을 처음에 기반으로 해서 자꾸만 정법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잖아. 첫째, 자기 칭찬. 그 원주 저 뒤에 문 닫아라. 어, 자기 칭찬. 자기 칭찬에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기 칭찬이라니까 내가 속으로 한 자기 합당한 합리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비방. 예. 다른 사람 이야기로 물론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편리상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다른 사람의 비방은 나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자기 개선의 뭐냐면은 기반이 되는 거죠. 이처럼 그가 이전에 행한 나쁜 행실은 제거되고 좋은 행실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성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음과 정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이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단멸적 견해보다는 속에서 저 세상이 있다라는 종교적 견해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번 장자들이여 여기서 지자는 이처럼 숙고한다. 만일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좋은 곳. 예. 인간 모두는 어떻게든 좋은 곳 선처 그 다음에 최상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금생 살아가는 모습도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산 게 이 모양이야. 아, 최선을 다해 산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너무 그냥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의 순간이 자기한테 이익적으로 다 판단했지. 손해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가 이 모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문제라는 거야. 이익된다고 했을 때 그 이익이 문제라는 거야. 그 이익과 최선이 실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 모양인 거지. 근데 모든 뭐냐면은 경험적 동물, 경험을 축적하는 동물 생명은 최선을 다해서 선처, 천상계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적어도 이와 같은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면은 선처와 천상계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노력을 자기의 오만을 넘어서서 저 세상에 대한 경계를 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곳 선처로 뭐냐면 천상계로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 사문 바라문들의 말이 옳든 그러든 간에 저 세상은 없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좋은 행실을 가졌고 바른 견해를 가졌고 내생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지자들의 칭송한. 저 세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것이 주변 여건을 생각하잖아. 그래,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지. 556조. 그러나 만일 저 세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패를 가진 것이 된다.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자들의 칭송을 받고 몸이 무너져 좋은 곳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확실한 가르침을 잘 받아지며 실천하여 해로운 경우를 배제하고 양면 모두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자꾸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고대 사회는 계급제로 운영됐죠. 계급제. 그 계급제로 운영되고 그 계급의 내용을 제도화시켰다면은 이제 중세기에 와서 이제 인간 나라 운영의 제도가 생깁니다. 왜냐니까 나라의 범위가 커지고 인구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제도를 밑바탕하지 않고는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뭐 고구려 하는데 뭐 그때 제도가 뭐 필요했겠냐고. 신라 뭐 빤한 땅이잖아. 그 뭐 제도가 있어요. 직접 다 관할이 돼. 직접 다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때 생긴 중세기의 제도라는 것이 봉건제죠. 귀족과 군주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봉건제도입니다. 근데 그 봉건제도부터 시작한 제도의 역사가 중세기에 나라 운영의 제도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도 쪼가리 나가지고 맨날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했는데 저 중국 저 큰 땅을 여러분 하나의 나라로 예? 딱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힘이겠어요? 제도의 힘이겠어요? 제도의 힘. 그러니까 드디어 물론 법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뭐냐면 한나라 때부터 있었지만은 한나라 때 있었죠. 본격적으로 나라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제도라는 것은 중세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중세기에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싹 다 군주 중심이었죠. 군주 중심이죠. 그리고 당연히 계급적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겠지. 계급적 이익, 아니면은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군주 중심의 제도와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다 뭐냐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보편적 제도,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어, 보편적 제도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공화와 민주라는 법입니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의가 아니지. 근데 이 잘못 해석해야 주의자를 붙여가지고 자꾸 민주주의 이렇게 번역가 된단 말이야. 근데 제도요. 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민주와 공화라는 이 양쪽을 다 포함하는 제도를 가질 것인가라는 노력은 엄청난 인간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이제 뭐냐면은 우리한테 우리 삶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여러분, 선체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악체예요. 악처죠. 제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인간 모두의 노력이지. 우리 앞서가서 많이 희생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서양에서 경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졸이 있었잖아. 요즘 그거잖아.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로 봐요, 무죄로 봐요. 무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유죄로 봐요, 무죄로 봐요. 판결 나지도 않은데 유죄로 보잖아. 그게 왜 그러면 중세기의 그게 함정입니다. 중세기의 재판은요. 어떤 재판이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고할 때까지 토설할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중세기에 뭐냐면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이. 아니 그때는 방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편했으니까. 그 두드려 패고 막 해가지고 네 죄를 그래도 발설할 때 합니다. 이게 우리 언제까지 이루어졌어요? 80년대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그 박정철이 죽고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자백하면요. 자백인 거요. 두드려 패가지고 맞아 안 죽으려고 억지로 이야기한 거야. 그게 뭐냐 재판에 자료로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빵빵 사형 놓고 뭐 다 한다니까. 그렇게 판결 뭐냐면은 수사한 경찰들, 그렇게 기소한 검찰들, 그렇게 판결한 법관들 아무도 반성 안 합니다. 반성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이놈들 반성시키고 가야 돼. 그게 그 점 지금까지 여전히 오고 있는 거야.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관념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근대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해가 많다. 그래서 뭐냐면은 법 철학의 입장에서 끝까지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떤 거요? 사실을 입각해서 증거를 입각해서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안 그래요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안 그러는 이유가 뭐죠? 중세적 감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제도를 지금 현재 현대의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서는 중세적 여운이 그대로 계속 있는 거야.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안 잡아가잖아. 옛날 같으면 잡아갔어요. 옛날에 옆집에서
무전소리 나던데 가 전적으로 잡아갔다.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은 해양공고 통신학과 다니는 거야. 똑똑똑똑 하지. 어. 그 가가지고 이틀 동안 얼마나 사표가 두드려 맞는지 몰라. 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어?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갖다 신고한 사람들 말을 100% 믿는 거지. 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제도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나 제도도 완비도 안 됐지만은 뭐가 안 돼? 사람들의 어, 궤도 수준들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돼 있는 건 뭐야? 돈만 선진국 돼 있는 거야. 제도도 사람도 아직까지 그 옷을 입기에는 즉 돈을 운영하기에는 멀었어. 돈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내 개인은 막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전체의 부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그래도 개선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까지 온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바람이 여러분 군주 입장에서 귀족 입장에서 그 권한 뺏기고 싶었겠어요? 안 뺏기고 싶었겠어요? 안 뺏기고 싶죠. 왕이. 나폴레옹 보세요. 지가 공화제 안 대놓고 왕대자 황제라 됐잖아. 베토벤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폴레옹한테 헌사를 하다가 막 그게 에로이카이가 교향곡 그냥 빡벌이 쫙쫙 찢었다잖아. 왜냐면 베토벤은 자유, 공화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라서 나폴레옹 스스로가 황제에 즉위하는 거 보고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악보를 쫙쫙 찢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나폴레옹조차도 그 탐욕에 지가 황제가 되고 싶지. 왕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뭘. 여러분 요즘 달라졌어. 왕 될까요? 부자 될까요? 요즘 부자 될 수 있어. 그래서 권력만 잡으면 다 돈 가지려고 애썼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안 뺏기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잖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성 참정도 100년밖에 안 됐잖아. 여러분, 여러분 가가지고 시부지게 해가지고 1번 찍든 2번 찍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찍으려고 100년 전에 여성은 몽둥이 맞아 죽었어요. 그 참정. 왜냐니까 여성이 참정 안 하니까 즉 거기에 선거에 가담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여성한테 불리한 일만 생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여성이 참정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흑인 참정. 그죠? 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차별이 있잖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들 했지. 그 개선을 못 멈춰요. 어떤 힘도, 어떤 시절도. 왜요? 그게 인간 모두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선처, 전상계는 그 소속한 구성원들 모두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경험치가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뒤로 안 물러납니다. 뒤로 안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13번 장자들이여 어떤 바람은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키고 슬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도록 시키고 괴롭히거나 괴롭히도록 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을 부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더라도 죄악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 생각은 이런 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말고 이 짐승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짐승계에서 약탈이 당연한 거죠. 잡아먹는 거 당연한 거. 그죠? 뺏고 치하고 하는 거 다 당연한 거잖아. 왜?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어.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있습니다. 왜? 약육강식의 사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사회는 다 이렇지. 인간의 세상에서도 인간 문명은 이전에는 다 이랬지. 문명을 오늘날 그렇게 발달해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 문명을 가장해서 이렇지. 문명을 가장해서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시키고 지가 해요. 지 손에 피 안 묻히려 그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부하죠. 시키죠. 그래놓고 시켜놓고 어떻게 시키다 소리 해요. 그 시킴을 당하는 자가 눈빛만 봐도 알게 만들어. 그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나 잡아댑니다. 이거는요. 지가 모시는 사람이 눈빛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어. 그래서 다 그걸 뭐라 그래? 요즘 꼬리 자르기라고 했어. 꼬리를 다 잘라요. 그래서 절단시키죠. 도륙 내는 게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세 사람 있으면요. 두 사람이 협조하면 한 사람 바보 만듭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 있을 때 싸우잖아요. 세 사람 있을 때는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다수결이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다수결도 아니야. 뭐도 하나. 소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절단하는 거지. 고문하는 거 다른 게 뭐 있나? 요즘은 싹 다 그냥 재판 걸어가지고 하면은 다 사법재판은 민사든 형사든 하나 2년 이상씩 걸리거든. 그 걸리는 순간 인생 그냥 끝난 거야. 그 시기는 너무 고생을 해요. 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거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그 서민은요, 자기 손해에 대해서 항변해, 손해보고 말아. 지금도 일어나죠? 왜 그래? 약육강식이라. 어. 옛날 신창원인 가는 놈이 유명한 말 했잖아. 돈 있는 놈 무죄고, 돈 없는 놈 유죄라 그랬죠. 어. 요즘은 변호사, 판사, 검사 많이 하는 놈은 무죄고, 모르는 놈 유죄예요.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절단 나고, 대충 알면 암만 많은 엉뚱한 짓을 해도 살아. 자, 그래서 슬픔을 주거나, 슬픔 주죠. 예. 왜냐면은 노동 현장에서의 착취, 이거 가지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소외의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받는 슬픔이 많아, 말리는 시누이한테 받는 슬픔이 많아. 말리는 시누이가 만약 우리 동료입니다. 제발 을들끼리 욕하면 안 돼. 을들이 을들 욕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게 더 을끼리에는 가슴 아픈 일. 갑이 을을 욕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 왜? 갑은 을에게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을이 을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는 소위 얘기해서 도리가 아니야. 우리 법망 스님이 내가 야야 그 제일 정리하고 빨리 나와라 해라. 팍 앉아가지고 그절 걱정 그 주지 걱정을 막 하는 거야. 네가 그 걱정을 할 일이 아니다. 네, 너는 네 처지를 걱정해. 어.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그 스님은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해가지고 네 같은 그냥 기도 스님은 얼마든지 다 어? 할 수 있고 아니면 지 스스로 목닥칠 수도 있어. 어? 네가 그 걱정을 근데 그 걱정이 사무쳐가지고 그 지금 한 달 다 돼가나? 10월 말인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스님 말씀을 명심히 듣고 을이 갑을 걱정 안 하기로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놀고 있어요. 어째 노는지 모르겠네. 두 달 동안 잘 놀라고. 바보 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앉아가지고 맨날 텔레비 9시 뉴스 보면서 나라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드라마 보세요. 그건 나라 걱정을 하십니까? 드라마에 또 과몰입해가지고 전혀 죽일 년이래. 하지 마세요. 그냥 연기할 뿐입니다. 그냥.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직까지 어떻게 너무 감각적이라서요. 동물의 세계나 약육강식의 세계는 감각적이 자기만 철저히 이기적인 거, 감각적인 건 이기적인 거거든. 자기만 철저히 이기 보면 되는 거거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또 감각적인 세계에서 당연한 거지.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욕계에서는 감각적 대상, 즉 사물을 대상화해서 사실로 여기고, 색계에서는 심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응? 응. 욕계에서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뭐냐면은 뭐 좀 전에 내가 뭐랬노? 말 까먹었다. 사실로 하고, 심리적 사건의 연속성을 해석해서 사실로 여기고, 무색계에서는 뭐냐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즉 아직 오직 원하는 거나 그리워하는 거나 바램, 요걸 대상으로 해서 사실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다 편협하지. 다. 왜냐니까 욕계에서는 요 사물이나, 예? 대상, 즉 물리적 대상이 사실이 아니지. 이 사물이나 뭐냐면은 대상은 지금 현재 욕 장면이야. 과거와 비례로 진행하는 요 장면이 있는 거야. 이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욕계에서 감각적으로 그 순간만 포착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어. 아니, 지난번 건강검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이상 지난번 건강검진 6개월 전에 했잖아. 6개월 만에 사람은 충분히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지난번 검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라는 것은 지난번 건강검진 때의 사진만 사실로 보는 거지. 그거는 감각적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일련의 사건, 일련의 사건이라는 건 계속 진행되어 온 거지. 그 사건을 사실로 파악하는 경우는 그 사건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즉,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응? 이게 여기서는 컵으로 보이지만은 요렇게 하면요. 컵으로 보여요. 그럼 동그란 다른 접시로 보일 수도 있을까? 접시로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일련의 사건. 요걸 요렇게 이렇게 다면적으로 다 봐있을 때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이것을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해석하는 데까지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예? 일련의 사건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주관적 사실이 된다. 색계에서. 무색계에서의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 얘기하면 그건 망상이 차고, 거기에서 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주거 침입하고 노상 강도질하고 아무 죄 없다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감각적 대상만을 사실로 봐. 감각적 대상만을 노상 강도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일이잖아. 노상 강도요. 저 사람이 가진 돈만 바라본 거야. 저 사람이 가진 돈만 바라보지.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이 가진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왔을 뿐이야. 돈은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그냥 여기에서 위치 이동만 한 거야. 이게 감각적 대상이지.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야. 어. 우리가 뭐냐면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저속한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임자 없는 돈 먹는 놈이 뭐래매? 눈먼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먼 돈, 임자 없는 돈. 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소위에서 그걸 갖다가 공적 자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공적 자금을 허투루 쓰거나 내지는 살짝 몰래 다르게 쓰고 먹이 쓰고 다 이런 겁니다. 어, 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일련의 사건에 있어 좁은 점만 보는 거지. 예. 감각적 내용에서 미치동이나 내지는 그거나 뭐 그게 뭔 문제예요? 누구 것도 아닌데 뭐 나는 그냥 남도 모르고 나만 아는 척 하지 않으면 되지. 라는 제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옛날에는 소유물로 생각했으니까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갖다가 신체적으로 이제 약한 사람들, 어? 뭐한 사람들, 약자를 갖다가 보호해줘야 돼요. 어? 병탄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병탄하는 대상이 된다. 이 병탄이라는 말은 빼앗고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거짓말이에요. 내 이익되는 말이야. 이익되는 이야기. 그래서 뭐 장사치가 물건값을 정찰제로 쫙 이야기를 해요. 어? 더 높이 불러가지고 깎아도 지는 이익이야. 깎아도 지는 이익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고 아니고 요즘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 있잖아. 원 플러스 원일까? 이미 원 플러스 원이 가격일까? 말이 원 플러스 원 다 속이는 거지. 어. 나는 그냥 그거는 애교 섞인 사기라 봐요. 원 플러스 원이 애교 섞인 사기라 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우리한테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원 플러스 원에 현혹돼가지고 막 그거 주워 담는다고 손해보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감각적. 그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도덕 부정론. 그가 소위 여기서는 이름이 꼬라나 까사파. 꼬라나 까사파의 도덕 부정론. 도덕 부정론이 자기 이기심. 여기서 부처님이 중요시 생각한 것은 업에 대한 이해를 주안점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 짓는 것에 대한 이해나 그런 관념이 전혀 없는 거로지. 자, 업이라는 것이 지으면은 업장이 돼요. 아니면은 업이라는 것은 짓고 그냥 그 현실만 그 현재만 떠나면은 다 사그라드는 거야. 우리는 여기는 다 업장이 된다고 하겠지. 업장이 된다고 했지. 업장이 되는 것하고 아니 그냥 업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이야. 모든 게 다 지난 일인데라는 관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부정론에 빠집니다. 도덕부정론. 아니, 그때는 그때 일이고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에 대한 관념이 어떻느냐라는 문제죠.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업장이라는 말은 우리 심리 언어로 강화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은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슬픔을 주는 일이 그 사람의 슬픔이 바라보지 않고 나한테 이익만 바라봐진다면은 예? 슬픔을 주는 일은 계속 강화됩니다. 그것이 업장이죠. 왜? 그것이 나한테는 이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업 짓는 것은 업장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 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업에 대한 바른 이해거든요. 요즘 심리학적 언어로는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써요. 그 업장이라 이야기하면 무슨 그냥 부적 써야 될 것 같고 강화된다고 이야기하면 심리 치료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라니까. 업장이란 말과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업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지. 음, 장애가 된다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정서적 장애가 있습니다. 인지적 장애가 있죠. 정서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 인지적 장애를 인지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정서적 장애를 우리는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다 비합리적입니다. 왜? 어느 날 그 정서를 어떻게 나도 가진지 몰라요. 정서의 특징은. 어. 그러니까 막 선거하러 가는데 대구에서 입원을 많이 찍었대. 방송 1번을 많이 찍었대.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저거는 이러면 저것 찍는데 미래 이야기 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 백성들은 건세기 안에서는 계속 광주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돼. 대구는요, 잘 되기만 해봤어요. 혜택을 받은 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으로 나뉘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상처는, 광주 상처는 잘 치유 안 되는 상처. 이 세계에 겪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뭐 우리가 대구 이런 내지는 부산, 제가 포함된 도시도 마찬가지로 다 받았던 도시들이죠. 혜택받았던 자들이 피해 입었던 사람들에게 누구도 안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스러운 이야기. 잘 모르는
근데 왜 그렇게들 다 찍느냐? 그 회도 그래 찍느냐? 그게 어떻게 해요? 정서적 장애 때문에. 그쪽 정서는 그래요. 이쪽 정서는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고 다 정서적 장애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비합리적 신념. 합리적이지 않는데 그런 신념, 자기도 모르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게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지오류와 비합리적 신념. 이게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가져져 있으면은 다시 하면은 이 지금 도덕 부정론자들은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 오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맞다고 신념이잖아. 맞다고 생각. 인지 오류가 오류가 아니고 왜곡이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합리할 때 리자 이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참 사람 바뀌기 힘듭니다. 사람 바뀌. 예를 들어서 어제 월드컵 시작했다며. 어? 이제 뭐 며칠 날인가 뭐 우리나라 첫 게임 한다는데 그 나라 막 다 이기라고 막 난리 날 거야. TV 틀어가지고 나도 그 방송 보는 거 저기는 너무 안 되고 춥고 시끄럽고 해서 안 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월드컵 보려고 뭐 하나 그거 뭐냐 인터넷 그거 가입했다니까. 그것도 월드컵 축구하는 건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다 하고 막 이겼으면 그럼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왜 우리나라라니까 한 나라라는 정서적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깨놓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고 하는 게임보다 다른 나라들끼리 하는 게임이 훨씬 재밌습니다. 월드컵은. 왜냐면은 그게 내가 안 속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그냥 수비 잘못하다 똥볼 차면요 속상하거든요. 그러고 막 어? 그 상대 진영에서 막 공격수들이 막 몰고 들어오면요 막 이게 심정이 쫄려가지고 이걸 보질 못해요. 그런데 무슨 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이제 재밌어요. 언젠가 한번 그 뭐야 저 동남아 저 아세안 축구 보는데 그쪽은 완전 소림 축구더라 저들끼리 재밌더라고. 어. 피지컬이 다 만만하니까 저거 나름대로 그 안에 피지컬 안에서 기량을 보이는데 그 기량이 우리한테는 피지컬에서 져서 통하지 않지 그 기술이. 에? 통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는요 꼭 우리 전에 탁구 치가지고 동네 탁구 재밌듯이 그거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그런 거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 동기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날 졌어요. 한 반나절은 기분이 우울해. 그 왜 비합리적 신념?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뭐 그게 비합리적 신념이죠.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뭐 16강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나도 그 지금 감독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왜냐면 그 사람 축구가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까지 이야기하면 내가 있잖아. 또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하면은 누구 하나 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 그 원망의 마녀사당의 대상이 된 게 누구냐? 차범근이 옛날에 월드컵 하다 중간에 예? 경질됐잖아. 프랑스 월드컵에서 두 게임하고 경질됐습니다. 감독에서 경기하는 도중에 감독에 잘리는 일이 없습니다. 첫 게임 좋았지. 하석주가 그냥 백태클만 안 했으면 이걸 다 기억합니다. 저는 축구를 막 그렇게 선호하게 안 봐도 왜 그렇게 하냐니까 차범근 씨가 우리나라 축구협회 인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언제 여기 또 축구협회 명예훼손 달라. 근데 이게 뭐 일반적 그거니까. 그러니까 저건 저 호시탐탐 언제 끌어내릴까 했는데 그냥 몰빵한 거지. 저놈 때문에 우리 졌다. 감독. 그래야 또 속이 후련하지. 그래서 대상 찾는 거 아니야. 책임 모으는 우리가 지금 막 일어난 일도 에? 책임질 놈 엉뚱한 놈이 있는데 그냥 그 꼬리 자르잖아. 월드컵도 꼬리 자른다니까.
벤투가 될란지 누가 될란지 모르겠어. 아, 해피는 또 손흥민이 또 얼굴, 손흥민이 또 변명은 생겼네. 부상당해가지고. 그런 게 그 막 미국 민족 우리나라만 그렇겠냐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데모하고 난리 나잖아. 에? 해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비합리적 심령, 에? 인지 왜곡 이것들이 다 있고 그것이 너무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 부정론은 다 그런 겁니다. 자기 나라 이기면 돼요. 지금 뭐냐면은 전쟁 상황에 빠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거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요것 때문에 전기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끌면 끌수록 양국은 다 손해입니다. 지금 세계 전체가 손해보고 있잖아요. 끌면 끌수록 뭐냐면은 하기야 지금 이거 해가지고 제일 많이 돈 번 거는 미국 석유 회사래. 어. 근데 어쨌든 끌면 끌수록 양국이 다 손해인데도 하는 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대로 다 몰입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하기 싫지. 에?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 싫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전쟁터의 백성들은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거기도 밖에 백성들은 전쟁 끝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겨야 돼. 예, 끝나는 거하고 이기는 건 다릅니다. 끝나는 거 이겨. 요렇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기에 몰입되면은, 감각에 몰입되면은, 예? 도덕, 즉 윤리,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건 싹 다 어떻게 한번 객관화되어야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함정이 다 빠진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지. 내가 보면 밤에 그냥 한잔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막 7, 80분은 있어. 이 생각이. 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돈 번다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 이게 이제 프라나 카사파의 도덕 부정론에 해당되고 이게 업에 대한 몰이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만일 557쪽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예리한 칼이 가장자리에 달린 바퀴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갈아서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 버리더라도 정복자가 다 이러죠. 정복자들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그쯤은 죽어도 요번에 뭐냐면 무슨 해인가? 캄보디아가 옛날 그랬죠. 킬링필드. 이 정복자, 독재자들이 인간념 가지면 누가 죽더라도 그 생각 안 해요. 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기의 첨단이죠. 이기의 첨단. 음.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요. 전쟁은요. 그 속에 참화에 휘말리는 사람하고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 생각은 다릅니다. 그 젤렌스키라는 놈 나쁜 놈이에요. 난 그래 봅니다. 그건 지는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밖에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위정자 믿지 마세요. 위정자들은 다 문제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 그래서 위정자 말대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위정자는, 바른 위정자는 뭐예요? 참화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 바른 위정자가 돼요. 다 빠져나와 있어요. 에? 다 빠져나와 있어요. 해결 안 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지만 살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지는 다른 나라 뜻으로도 살아요. 다른 나라 뜻으로 살아요. 여러분, 에? 옛날 삼국시대에 전쟁을 막 했어요. 신라가 땅 차지하는 게 좋았을까? 고구려가 땅 차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관념입니다. 일반 백성 민중들이야 신라가 잡든 백제가 잡든 고구려 잡든 무슨 상관이야? 에? 그 나라라는 형식이고 누가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이 그 시대가 바뀐다고 삶이 달라졌을까? 고려 그 귀족의 낮에는 무신 정권에서의 그 그냥 귀족들 그까지 승려까지 가담해가지고 고리대금업하고 에? 여자들 하는 여행집 만들어가지고 술 팔고 뭐 팔고 절에서 그걸 운영했다고. 그 불교는 도성 밖으로 쫓겨나갈 만해. 현짓들이 그거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의 이익을 반영한 거니까. 에?
그래 가지고 막 와가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조선으로 바뀌니까 백성들은 좋았어요. 세종 때까지. 나중에 되면요. 조선 중기 지나면은요. 밀란들 일어나고 나라 처맞고 뺏기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 삶은 그렇게 안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위정자들이 뭐만 생각했어? 시골령만 생각. 자기들. 그러면 어떻게? 나라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선조까지는 나라 개국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들이 나섰다. 그죠? 삼전도 남한산성에서 머리 찧었을 때 의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라는 강군도 안 왔어요. 임금이 오라고 명령하는데도 안 왔어요. 왜? 오면 쳐맞아 죽거든. 이미 나라는 끝난 거야, 그때. 임진왜란 때 관군이 도망도 갔지. 그거는 관군 개개인들이 도망갔지만은 신립이라는 멍청한 놈이 예? 뭐야 배수진 치가지고 충주에서 그냥 완전히 오만 병력 조선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모으니까 오만이야. 예? 일본 5천인가 뭐 3천한테 박살납니다. 왜 배수진이 쳤는데 우리는 훈련 안 되고 겁에 질려 있는 병사고 일본은 김하고 내지는 계속 전쟁을 해온 병사들이기 때문에 박살 나가지고 완전히 몰살 전멸당해요. 임진란 때는 전멸됐다니까. 그래도 싸웠다니까. 삼전도 때는 남한산성에서는 왕이 지금 산성에 꼭대기 올라가 도망갔는데도 구하러 안 와요. 이미 나라의 힘은 끝난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임금의 장악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탄간오리들이 더욱더 민간을 수탈하지. 고려 때 모습하고 똑같이. 고려 때 모습하고 똑같이.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나라는. 왜 망해요? 나라의 힘은 백성이거든. 예? 나라의 힘은 국민이거든. 그 사람들의 민의나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나라라는 믿음직한 마음이 없다면 재미없어요. 나라가 깨지면요. 나라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 권력이라는 재산은요. 다 끝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래 이야기해줘도 계속. 그래 가는 게 윤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제약도 없고 제약의 값도 없다. 강과 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이거나 죽이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키고 강가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겐지스 강 나가면 뭐 은총받고 하는 강이잖아. 응?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키고 시켜도 그로 인한 어떠한 제약도 없고 제약의 값도 없다. 예. 소위 해서 자기들은 원칙 내세우고 뭐서 죄송하지만은 전두환도 법을 사용했고 사람 죽일 때 또 법으로 사용운동 내렸지. 일제시대 일제도 재판했다니까. 안중근 재판했잖아요. 일제가 다 재판했습니다. 저게 근대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옛날 군주처럼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고 우리도 근대사법 체계 안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재판을 그냥 일반 기자들한테 다 공개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뮤지컬 안 준 건 그 주인공이 누구더라? 옛날 개그맨 했던 뮤지컬 가수 그 하는데 그 친구는 일찌감치 개그맨 하다가 저 뭐냐면 뮤지컬로 제장해가지고 어 근데 수염 딱 붙이니까 안중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얼굴 살만 더 빼면. 근데 그런데 또 뭐 탄생인가 영화 김대건 신부 그 영화 하나는 종교적 영화지. 하나는 종교적 그 종교적 영화도 조선이라는 유교 중심의 체제를 반대한 영화죠.
근데 그 종교 이익이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실은 그 사람들은 헌신을 했지. 나라 백성 전체를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천주교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싹 다 뭐라 그러노? 성자로 성자반열에 다 끼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 유교의 뭐냐면은 잘못된 그 폭압에 정한 것이 종교적 장으로 나타난 거죠. 종교적 장으로. 그래서 그 심정은 인정하나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예?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탄생이라는 영화는 문제가 있죠. 근데 참 대비되는 게 뮤지컬 안중근 같은 경우는 세례명이 토마스잖아. 도마 안중근 이러잖아. 난 처음에 도마 안중근 했을 때 안중근이 도마 만드는 목공소를 했나 봐요. 도마 어릴 때 이게 토마스더라고. 도마 안중근이라고 했을 때 했는데 안중근이 나중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소위 교구가 교구로 인정 안 됐고 중국 교구에서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중국 교구장은 그 프랑스 사람, 프랑스 신부라서 그쪽으로 했는데 천주교에서 외면을 했어요. 안중근하고 우리 천주교랑 관계가 없다. 안중근의 명예 회복되니까 89년인가?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옛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었다. 1989년에 천주교 정상적인 종교 아니지? 그거 반성하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려. 어. 그러니까 천주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반성은 하잖아. 그러게 반성도 안 하는 놈들이 천진데 그걸 돌이키니까 그래서 고해 성사를 뭐냐면 안중근은 하기를 원하는데 성사를 안 봐줍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되는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는 뭐 혹자는 이야기를 하되 5만 원짜리 지폐 앞면에는 이승만 얼굴 찍고 뒷면에는 김구 얼굴 찍자고 그래야 나라가 화합을 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물론 양쪽으로 짓는 거에 그게 나는 화합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애는 썼네 머리 쓴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냐니까 우리 민족의 다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탄생이라는 영안에서도 저는 비합리적 신념을 느끼고 왜? 그 종교 사람 그걸 보고 환호할까 인가배.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 마치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김대건부터 해가 탄생 근대화가 된 것처럼 어? 뭐냐면은 그 비합리적 신념이고 이와 같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도 아니고 어떻게 또 다른 또 비합리적 신념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비합리적 인지 왜곡 이런 것들이 성스러움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생겨. 이게 지금 도덕 부정론이라는 것이 무슨 이런 주의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은밀하게 많이 스며들어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강과 강 북쪽 기슭에서 가서 보시아가는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도록 시키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공덕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또 요즘처럼 또 그냥 지금 요즘 뭐 진영을 나누고 이런 게 표현을 쓰는데 이 바보 같은 이야기죠. 진영을 나눈다는 사람들이 진영을 나누고 있고 마치 자기는 어느 진영 속에서 포함되지도 않은 것처럼 또 요즘 또 정쟁이라는 말 쓰잖아. 원래 정치는 서로 정쟁을 해야 됩니다. 예? 국회는 서로 여야가 화합하는 구조면 여야 안 나누죠. 대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냐면은 일정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요. 일정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정쟁을 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예?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저것들은 당파 때문에 망했다고. 당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당파를 점유한 인간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당파 때문에 망한 거. 당파는 당연히 인간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서도 당파가 있잖아. 내 쪽으로 보면 우파,
중도파, 좌파 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끼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러지만은 여러분들 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에 놔두면 이 사람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문화적 당파도 될 수가 있고요. 각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도 팔도의 말이 다 다르잖아. 팔도의 생활 습속이 다 다르잖아. 그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집중시키는데 당파가 없을 수가 있냐고. 그거에 있어서 자기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역한 당연한 이유잖아. 그것이 정쟁, 논쟁을 했으라도 뭘 했으라도 어? 자기 주장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근데 정쟁이 뭔가 이상하다. 정쟁이 이상하다는 사람이 이미 오히려 더 정치적이야. 정치적. 왜? 정쟁이라는 것을 몰아서 자기는 정치적 이득을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기는 중도고 객관적이고 하는데 착각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지내 강가강에서 제사를 지내가 뭘 하여도 어떤 공덕도 없고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 보시를 하고자 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이 생기지도 않다. 아이고 뭐 세상 다 그런 거다 살아보면 막 그렇고 그런 거고 니는 그냥 중간에서가 네 이익만 보면 된다라는 게 우리 또 옛날 교훈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그 가치관을 언제 가지냐 참 중요해요. 그 가치관이 저는 운 좋게도 20대 때 섰어요. 지금까지도 그내 가치관에서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마침표에 강조할 수 있고 물음표에 강한 의문을 표할 수도 있고 느낌표에 느낌표도 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없으면요. 마침표가 심표가 되고 예? 물음표가 마침표가 되고 예? 느낌표에 예? 애매모호한 점선, 점점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기회주의자들이 다 그러거든. 조선말 언제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람 삶이 그렇게 살면은 일관성이 없어지죠. 일관성이 없어지면은요, 삶이 나중에 해이롭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물질적 충족을 이뤘다고 삶이 해이롭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삶이 다. 왜냐면은 어떤 부분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요, 요즘 물질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괜찮고요. 예. 요즘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신감이 결여되는 게 문제예요. 그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 물질적인 대상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 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로 가져야 돼요? 자기 가치관 가지고, 자기 정체성 가지고 가져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 20대 때 이게 싹싹 자랐으면 좋겠는데 시절적 환경이 그런지 요즘 예? 그 사람들의 시대적 개성이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르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삶이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뭐 스펙 좋고 뭐 이러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도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불교를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어떤 정규 대학 가서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직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냥 내가 자격이 있고 먹었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이야기 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분 인생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라겠네 뭐 그렇고 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내지는 볼 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줘야 돼. 어. 그러니까 요즘 제일 그냥 우습게 된 말이 옛날에 그냥 민정당에서 정의가 그냥 우습게 되더만은 요즘 정의당에서 정의가 우습게 되지만 공정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서 지금 제일 우습게 됩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정이라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절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그 말이 소중한 말인데 이상하게 타락돼요. 그래서 야 공정이라는 말이 이리 희화화될 수가 있는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저희 때는 정의로 살았었습니다. 정의는 참 옳다고 하는 이상이 있었죠. 정의는 옳다고 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옳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어릴 때야 뭐냐면은 사실상 정권에 대한 저항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도적으로 한 게 이제 쭉 왔다면은 그거를 이제 싸워가지고 그 가치관을 그 이전 시대를 넘어서 버렸죠.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면은 잡아 우리가 시대를 갈 수 있었다면은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는 공정입니다. 가치관이. 공정으로 정의의 시대를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의가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부동산 투기 누가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그죠? 뒤에서 그냥 옛날처럼 대놓고는 못했지만은 지 실속 다 차리고 저희끼리 연출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끼리끼리끼리 한 거 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롭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정의의 함정이 뭐냐면은 목적 이상의 대상이 있다 보니까 공정 그 대상에 함몰돼서 그 대상 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줬어요. 이 대상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 빨리만 갈 수 있다면 눈 감아줬는데 지금은요 그 대상이 없잖아요. 예? 왜? 제도도 정착됐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부조리 그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이거든요. 공정이 참 어려운 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대상을 대상 지어서 그것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나 공정은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해서 뭐냐면은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공정의 반대는 비겁입니다. 근데 지금 비겁한 게 더 이기고 비겁한 게 유리하다면 누가 공정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싸워야 되는 게 지금 젊음들이고 그 공정이 정의를 이겨버려야 되는데 요즘 아쉬운 게 전혀 그런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떤 이상적 가치적 실현에 있어서 소위 해서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에 있어서 이전 시대에 밀리구나. 이전 시대에 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 자기들 세대를 가꾸려면 또 만들어 가겠죠. 그 세대의 임무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65세 이상 되면 싹 다 모두 다 은퇴하라. 정치고 뭐고 은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지. 그렇죠. 답답할 노릇이지. 거의 65세야 하는데 저도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은퇴. 왜냐하면 그게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앞 세대는 힘이 작았어요. 나라가 뭐냐면 약소국이었잖아. 그래서 저희 세대가 앞 세대를 앞서는 거는 추월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미 제 고등학교 때 지나가니까 우리 부모가 나보다 교육을 덜 받았는데 우리 부모를 뭐 그걸 뭐 왜 못 지켜? 대학 가니까 뭐 다 제껴지는 거지. 지식이나 뭐는 안 되니까 다 제껴지는데 너무 쉬웠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약소국에서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저기서 뭐 G20도 이야기하지만은 뭐 1년 전까지 G8에 끼워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강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강국이고. 그래서 강국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세계 6위잖아요. 강국이잖아요. 지금 신세대들이 기석을 이겨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완고해요. 이게. 그래서 완고하니까 이 못 이긴다니까. 이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겨? 이 성을 쌓고 내지는 만드는 주축인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안에서 반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자리를. 그래서 요 안에서 해서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지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젊은 애들이 아이디어가 좋겠어요. 고리타고 늙은이가 더 아이디어가 좋겠어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사진들이 3, 40대가 없으면은 그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락의 길로. 근데 나는 3, 40대 이사를 뒀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가 윈도우 만든 언제적 사람이야, 그지? 1990년이잖아. 걔 나이가 몇 살이야? 요번에 물론 테슬라에 팔아먹었지만 저 그거가 몇 살이야 도대체? 에? 다 창의력이 있는 나이는 다 젊습니다. 저도 대원정사 가장 뭐냐면 잘 할 때가 제 나이 뭐냐면은 40쯤이었어요. 지금만 하더라도 막 그냥 쳇바퀴에 그냥 물려놓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의력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시도도 안 돼요. 어. 뭐 그렇다고요. 그때 신도들이 지금보다 젊었냐면 안 그래요. 대원정사 신도들 지금 나이에 비하면 더 늙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35살짜리가 와가지고 할매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어? 했단 말이에요. 왜? 전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비워줘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대기업 공무원 조직 말할 필요가 없지. 세종에 가가지고 예? 저 위에 있는 국장들, 예? 차관들 다 나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할까? 맨날 서랍이라 이러지. 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경험치기 더 많잖아. 경험치기. 그 나라 발전 안 하는 거거든. 요거 싹 다 비워줘야 돼.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비울라나? 자기들 가장 좋은 자리니까 안 비울라겠지.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 내 안의 마음, 생각도 어떻게 비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싹 다 봉건적 잔재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싹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그러면 어떤 관념일까? 요즘 애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냐 탐구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한테 편한 거 보는 것보다 요즘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발전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얘들 생각을 어떻게 기발하게 하는가 잘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살펴보면은 다 할 수 있거든. 그게 서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 그게 되는 겁니다. 지금 관광 이야기 나오다가 더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이야기는 업 짓는 것이 부처님께서 뭐 이야기하는 건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